안녕. 우리는 피폴이야. 피폴은 우리 프로젝트 팀 이름이고 일단 그 문 있잖아. 호텔 문 보면 이렇게 작게 밖에 누가 왔는지 볼 수 있는 구멍 알아? 옛날 현관문. 응. 그 문에 있는 구멍인데 우리가 작업자들의 삶을 그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미에서 피폴 그리고 다른 의미로 말하면 피플이라고 지었어. 그게 작년부터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그때가 21년인데? 괜찮아. 21년도부터 그래서 21년도부터 우리가 모여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학기 중이었고 많이 피곤해 있었을 때였어.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의문도 있었고 또 우리가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보는 사람들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작업자들한테도 밤샘 과정이 필수적인 걸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에 모여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을 때 꺼냈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공통점?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대주제가 뭘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나왔던 게 우린 지금 잘 살고 있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렇게 잘 사는가를 자기가 그걸 체크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잠을 몇 시간 자고 있나? 그런 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잠을 잘 자면서 잘 지내고 있나? 그래서 잠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나왔던 것 같아.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사실 그때 우리가 각자 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오자 하고 이제 흩어진 상태였는데 그날도 여전히 이수처럼 잠을 잘 못 자고 그냥 배고프면 밥을 먹고 안 배고프면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지금 당장 궁금한 거였어. 우리가 되게 우러러보거나 작업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길래 잘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 하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좀 길지만 작업자는 언제 잠을 자나요? 라는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 뭔가 딱 인터뷰라는 매체를 하자라고 명백하게 정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진행을 하다가 인터뷰라는 방식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터뷰를 하게 됐고 작업자들의 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딱딱하게 작업 얘기로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조금 더 같이 있어 보면서 팁을 얻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인터뷰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일적인 것들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다양한 질문도 우리가 준비를 했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으로 그래서 구성을 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건 그리고 작업자, 창의적 노동자, 작업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건 우리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서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그런 창의적 노동자, 작업자 그런 사람들은 일상이랑 그 일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보통의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그런 영감을 많이 얻어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뭔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일하는 그런 순간까지 내 일상의 순간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일과 일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뵈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인터뷰들 선정했을 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정말 그 만남이 성사가 됐을 때 그때도 되게 기쁘고 맞아. 다 개개인마다 엄청 다른 분위기의 인터뷰를 했었지만 다들 그냥 인생 선배들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되게 먼 사람이라기보다는 인터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그들도 좋아해줬던 것 같아. 그런 인터뷰 질문을 처음 받아본다 이런 말도 많이 맞아. 하고 왜냐면 다른 컨텐츠에서는 좀 자기 작품 얘기를 위주로 했을 테니까 자기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질문 짜면서도 재밌었어. 사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기가 맞아. 어렵잖아. 근데 맞아.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 신분에서 하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회라고 생각했지. 그냥 엄청 무대포로 맞아. 메일 보내서 저희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맞아. 기획안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고. 비록 다 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대체로 됐어. 맞아. 맞아.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람들. 나는 이수빈이고 파티에서는 이수라는 이름으로 지내고 있어. 나는 단단이야.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송상화고 파티에서는 화야라고 불리고 있어. 나는 차차라고 해. 나는 어린 시절에 혼자 있는 걸 많이 회피하는 사람이었어. 혼자 있는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하고 있는 건지 자꾸 떠오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어릴 때에 그러던 버릇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 수 있을지 혼자 잘 설 수 있을지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지금보다는 좀 더 강단이 있었던 것 같아. 친해지고 싶은 친구한테 먼저 새 학기인데 말을 걸어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다. 급식 같이 먹자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되게 하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호기심을 못 이겨서 귀엽고 질문을 하고 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 좀 눈치가 없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 좀 둔하기도 했고 학창 시절을 6년 동안 기숙사에서 보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지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되게 별 탈 없이 지냈고 그리고 주목받는 걸 되게 좋아하면서도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 무대에 오르는 걸 엄청 즐겼는데 무대에 있는 나를 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무대에 오르는 걸 좋아했었던 걸까? 아니면 뭐 주목받는 걸 좋아했었던 걸까? 그건 아직도 의문이야. 근데 여전히 무대에 쉽게 오를 수 있었던 때가 그립고 최근에 무용 공연을 학교에서 올렸을 때도 되게 반갑고 되게 기뻤었어. 내 주변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내가 아주 내성적이고 성급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기억은 나도 잘 안 나는데 부끄러움이 엄청 많아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데 가서 엄마 아빠가 케찹을 더 가져오라고 일부러 더 시켰대. 내가 너무 부끄럽고 말도 쭈뼛쭈뼛 잘 못 걸어서. 그래서 그런지 밖에 잘 안 나가고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용기가 조금 생기는 날에는 놀이터에 가서 놀았던 것 같아. 항상 먼발치에서 떨어져서 지켜보는 아이였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부끄러움 같은 건 많이 사라졌지만. 단 한 번도 내 진짜 완전 건강한 상태다 막 이렇게 느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당시에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내 몸이 안정되고 엄청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라는 걸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특히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 못 챙기게 되고 그게 반복되고 하면서 그게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고 소홀했나 막 가혹했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 스스로한테 근데 나는 가혹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내가 할게 그냥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고 결국엔 힘들어했지 항상. 해내긴 했지만 그래서 뭐 이상한 어총민 같은 뭐 어차피 총대는 차민경 뭐 이런 별명도 붙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로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 모든 걸 내가 떠맡게 됐던 게 나보단 항상 일이나 다른 뭔가가 우선시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들 공감하고 프로젝트 팀원들끼리 얘기를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나 아니면 그 전에도 항상 내 뭔가 자아를 탐색하는 일에 늘 호기심이 많았는데 왜 SNS 같은 데 보면은 나를 챙기는 시간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센스라든지 뭐 패브릭 포스터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정작 그런 걸 사고 사용을 해도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어.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우리의 공통 관심사였던 것이 우리는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했고 자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 스스로. 그래서 항상 그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선하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낼 때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인지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스스로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걸 좀 각 잡고 고민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 나는 2021년도에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세상이랑 연결되고 싶으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은 느낌에 많이 시달렸었어. 그게 나를 결과적으로 고립시켰고 그런 문제점이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 인터뷰를 통해 나랑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본다든지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사람의 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한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는지 다양한 경험이 나한테는 필요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획을 하면서 기대했던 건 작업을 만족스럽게 잘 하면서도 동시에 내 자아도 잘 챙기는 그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불안정한 미래나 돈 같은 거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안 놓치고 사는지도 궁금했고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는 내가 이미 놓치고 있던 것들을 챙기질 않으면 내가 아무리 욕심을 부리거나 채찍질을 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 난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내가 내 스트레스를 어디서 어떤 경로로 나한테 들어왔는가?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난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 감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논리가 없는 그냥 생 감정만인 상태로 항상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게 항상 정리가 안 되고 어딘가에 계속 붕붕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인지가 되기 시작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고 계속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나로 대입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 과정들을 듣고 그걸 나한테 대입을 해봤을 때 나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게 알게 모르게 나오는 인터뷰이들의 팁을 들을 수 있었고 다음날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 다양한 방식의 삶을 엿볼 수 있어서 내 안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인터뷰 집도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인터뷰 영상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좀 작은 역할들을 나눴었어. 다 같이 하긴 했지만 인터뷰를 좀 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지. 나는 그러니까 평소에 질문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도가 좀 기반이 되어야 질문이 나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질문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좋아. 인터뷰를 질문 준비하고 그 사람에 대해 좀 알아보고 하면서 되게 진심으로 궁금하게 된 것 같아. 그래서 별로 하면서 어려웠던 인터뷰는 없었던 것 같아. 항상 긴장했지만 촬영이라는 걸 잊는 순간도 많았고 되게 좋았어.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던 것 같아. 지금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닌데 잠들기 전에 따뜻한 걸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따뜻한 걸 마시면 뼛속까지 좀 훈훈한 느낌이 드는데 그 상태에서 잠에 드는 게 잠도 잘 안 설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하고 싶어. 습관이 아직 내 거다 할 만한 습관 없는 것 같아. 그게 엄청 쌓여 있어. 지금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게 엄청 쌓여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글쓰기. 글이든 시든 짤막한 텍스트들을 써두고 기록하는 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어. 그게 모였을 때 나중에 그걸 챙겨봤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을 해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왜 이렇게 의지가 안 생기나 모르겠어. 실천이 잘 안 돼.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엄청 힘들 때만 찾게 되는 것 같아. 기록을 하는 습관이 오래 자리 잡힌 습관이었는데 매일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났을 때는 책으로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었는지를 사진을 뽑아서 다 정리를 하는데 남더라고 많이. 내가 어떤 순간을 회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알게 해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내 머릿속에서 그냥 내 몸속에서만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랑 나 혼자 있더라도 내가 그걸 말로 한번 내뱉고 다시 귀로 들어서 인지하는 건 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다시 입 밖으로 내뱉고 혼잣말로 내뱉고 다시 귀로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마치 조언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혼잣말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습관인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인지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다시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습관은 도구들을 챙기는 습관 같아. 뭔가 어디 놀러 나갈 때는 노트랑
드로잉할 연필이나 샤프 이런 도구들을 챙기기도 하고, 가끔은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 뭔가 집에 못 들어갈 위기 상황에 닥쳤으면은 필요할 만한 그런 물건들을 가방 안에 챙기는 것도 하기도 해. 예를 들어 뭐 칼이라던가, 그러니까 되게 위협적인 거 말고 정말 실생활 위기 생활에서 뭔가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서 챙기기도 하고, 그런 걸 반복하는 시간이 나름 재밌어서 마음에 드는 습관 같아. 나를 돌보는 가장 큰 방법은 집안일인 것 같아. 집안일이라고 하면 뭐 요리를 해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청소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분리수거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유일하게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 거기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 공간이 내 행동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관리가 되고 하는 게 내 스스로가 관리되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내 공간을 잘 정리하는 게 나한테 돌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어떤 큰 일을 하든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서 힘을 많이 얻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가장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관리했을 때 나오는 힘을 많이 믿는 것 같아. 맞아. 준비 운동. 그걸 정리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나는 몸을 쓰면은 몸이랑 동시에 마음도 돌봐지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재본 수업에서 배웠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종이를 재단을 하고 접고 바느질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 몸 돌보는 게 진짜 쉬운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움직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 먹기까지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종강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아직은 그동안 내가 그나마 챙겨왔던 요가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못한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아. 그걸 다시 내 루틴을 잡기까지가 조금 걸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직 뭔가 마음을 챙기는 걸 좀 더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주로 글을 쓰거나 청소를 하는 시간에 몸,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는 주어지는 것 같아. 나는 몸이랑 마음이랑 모두 연결되어 있는 그 공통 분모가 있는 때에서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몸이랑 마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한테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그 편안함이나 그런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좋은 기억으로 남긴 하겠지만 온전한 돌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 어떤 아쉬움이 남는 날이 되고, 나한테 최적인 환경에서의 몸과 마음 돌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 특히 학기 중이라면 더더욱 까다로운 것 같아. 최근에는 이제 식물 돌보기를 해보고 있어서 다이소에서 산 3,000원짜리 루꼴라 키우기 세트를 하고 있고, 그 식물들을 책상 앞에다가 두고 관찰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돌보고 있는 것 같아. 돌봐진 경험은 사실 되게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많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생일 선물 받는 거, 축하받는 거, 그런 게 뭔가 나를 일상에서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구나 같은 의미로 해석이 돼서 그게 누군가한테 돌봐지는 대표적인 경우인 것 같아. 나는 5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름은 호야고 5살이고, 호야랑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를 케어하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호야가 털갈이 시즌이 있는데 그때 털이 아주 많이 빠지고 나는 그 털을 빗어주고 좀 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그 동력이 생기는데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생활까지 이어져서 나한테 많은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친구 존재니까. 나는 그런데 호야는 어떨지 모르겠어. 최근에 되게 극단적으로 화가 많이 나고 감정이 너무 쌓여서 그걸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던 때가 있었어. 그냥 갑자기 나 좀 보러 와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가 전화를 받고 달려와줘서 그런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순간에 그리고 그런 순간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 그때 돌봄을 받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난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런 상황을 겪으면 갑자기 내가 너무 어려지는 기분이 들거든. 그럴 때 필요한 게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고 친구들이 다 엄마 아빠 같다는 생각을 해. 고마운 친구들이지. 그렇더라고. 돌본 줄 몰랐는데. 근데 나도 그런 적이 되게 처음이었었어. 얼마 전에 한 친구가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전화가 와서 와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그렇게 가본 적도 사실 처음이었어. 집이 물론 내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도 했지만 일단 그게 아마 내가 처음 돌봐본 경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게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내가 돌봄 당한 적도 고맙게도 있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방황하던 시절이잖아. 엄청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럴 때인데 계속 나한테 질문해주고 그냥 든든하게 있어준 친구가 있었어. 지금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여기 파티에 와서도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내 편이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친구가 엄청 많아졌어. 나 망했다. 그니까 나는 표정 관리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나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실제로 타인은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르게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내 행동들이나 얼굴들의 근육이 좀 내 맘대로 안 될 때 이 모든 게 반대로 내가 엄청 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혹은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튀어나와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내 스스로를 봤을 때는 그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내가 세운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 괜찮아지는 순간에 행복해. 학기 중이라면 아무래도 다급한 순간이 많은데 그런 다급한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것 같아. 급하다고 몸이랑 마음이랑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나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걸 직접 겪어보기도 했고 근데 나는 그게 합당하던 합당하지 않던 그 이유가 서로 잘 지내는 것이 나한테는 잘 지낸다는 느낌을 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좀 침착하게 지금을 살고 우리를 좀 돌아보는 순간이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 누군가 앞에서 잘 웃고 잘 울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잘 못 지내고 있을 때는
외면이랑 내면이랑 좀 어긋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또 내비칠 수 있는 그런 표정들을 되게 제한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도 후련한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잘 지내고 있는 증거 같아. 모든 관계가 다 괜찮을 때 내가 되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말이 되게 많이 힘이 되는데 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순간이 되게 그래서 소중하고 사실 잘 겪을 수 없는 순간이잖아. 내가 사는 모습을 관찰해주고 그걸 나한테 이야기해준다는 건 누군가 나한테 되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했던 질문에서 많이 바뀐 건 많았어. 근데 뭐랄까 인터뷰를 통해 얻은 팁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것이라는 걸 나는 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들한테 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테고 또 알게 모르게 좀 기울였던 시간이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그 사람들한테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쉽게 나의 삶의 양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것들이 나의 오늘 내일에 덧붙일 것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고 그걸 지켜봤다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돌봄으로 잘 남은 것 같아. 사실 나를 망치는 뭔가 습관들을 고쳤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막 샘솟았다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의 뭔가 안부나 서로의 안녕을 좀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에 대해서 좀 볼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자꾸 돌아와서 나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는 않게 되더라고.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 그런 질문자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그게 가질 수 있게 된 게 엄청 큰 얻음인 것 같아. 그동안은 내가 질문 받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무턱대고. 그동안의 리스너로 역할을 했을 때보다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내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엄청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보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고 또 나랑 어울리는 방법을 좀 빌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감정이 생긴 기분이야. 살면서 방황하게 될 날들에 내가 꺼내볼 수 있는 게 좀 많이 생긴 것 같아. 뭐 녹취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오늘 인터뷰 한 거라든지 우리가 만들었던 질문들이라든지 엄청 든든해진 것 같아. 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 그 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게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도 좀 더 질문하면서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질문할 때 좀 더 막힘없이 질문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많이 관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여전히 나는 잠을 잘 자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요즘을 생각해보면 작년에 한창 이 프로젝트 기획하고 인터뷰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할 일 다 안 끝났으면 그냥 밤새면 그만이지 이러고 그냥 밤새서 하고 될 때까지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내 삶의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깨닫고 난 후부터는 그래도 한 3시간, 4시간씩은 자자고 생각하고 한 번도 올해가 들어와서는 밤을 안 샜다. 한 번도 밤을 새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내 목표야. 올해 가장 큰 목표 밤 안 새고 작업하기. 이미 끝났어.
왜? 나는 그 학기말 이번 학기말이 어쨌든 종강을 했지만 아직도 종강을 못 하고 있는 거 맞아. 못 하고 있는 기분이고 아직도 그때의 어떤 아침에 자는 거 그게 아직도 원상복귀가 안 된 것 같아. 상태가 일단 잠은 자자 하고 눕긴 눕지만 그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근데 학기만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진짜 이번에는 뭐 약간 시간이 빠듯해서 그런 걸 수도 있었는데 매번 그럴 것 같은 이 불안감이 있어. 나는 이번에 학기 중에 밤 안 샜던 것 같아. 잘 학기 말에는? 학기 말에도 밤을 안 샜어. 2시간이라도 잤던 것 같아. 몇 시간이라도. 그래서 그냥 생각했던 게 내가 계속 이 패턴으로 살 게 아니면 밤을 새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밤을 셀수록 뭔가 작업 퀄리티가 나는 좀 맞아. 떨어져. 그런 나도 그래. 판단력이 좀 흐려져서 나는 밤새는 걸 쉽게 잘 못해.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도 밤을 안 샜던 것 같아. 잠을 자고 뭔가를 했던 것 같고 환기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잠밖에 안 됐어. 사실 학기말이 어쨌든 우리한테는 마감인 거잖아. 맞아. 뭔가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도 그런 마감에 계속 이런 반복이 학기말 대체 의뢰 그치, 마감 약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될까봐 그래서 사실 그걸 뭔가 해결하는 팁을 얻고자 시작을 한 거기도 맞지. 하지만 난 좀 그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 지금 나한테 크게 나뉘어진 게 학기 중에 나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나인데 학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여유를 챙겨봤자 얼마 안 남아 그 여유가. 그래서 맞아.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그렇게 내가 여유가 없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해하게 되는 생각이나 내가 계속 찜찜해할 것 같은 생각을 나는 해보거든. 그러면은 좀 정신을 차리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돌아보는 걸 하면서 나는 돌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를 나를 좀 토닥인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학기 중에는 잘 안 돼. 느슨해져 버리면은 또 작업이나 어떤 내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을 때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거창하게 만나서 돈 쓰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전화해서 지금 만날래? 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난다던가 그렇게 그냥 같이 있다 보면 그냥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같이 작업하고 하다 보면 좀 돌봐지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게 나를 돌보는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를 잘하는 거? 그냥 무너지더라고. 공간이 더러우면 침대로 그냥 바로 가서 누워버린다던가. 밖으로 걷돈다거나. 맞아. 집에 안 들어가고 맞아, 싶어지고. 외면하고 싶어. 그 맞아. 엉망진창.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방이 항상 깨끗했어. 나. 나는 자기 돌봄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뭔가 생각을 비우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긴 한 것 같아. 그게 나한테는 뜨개질인데 뜨개질 할 때는 엄청 반복적인 행위고 뭔가를 뭘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드라마라면 그 드라마의 스토리를 그냥 귀로만 들어야 되는 맞지?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정말 온전히 작업이나 내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나 그런 건 생각을 좀 덜게 돼서 일단은 그걸 장치로 여기고 있고 전에도 잘 돌본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고 그리고 지금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내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좀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좀 인터뷰했던 그 인터뷰이들이 해준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대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내 상태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다. 사실 전에는 이 인터뷰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특히나 더 스스로한테 소홀했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게 되게 사치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뭔가 내고 있는 결과물들이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냥 항상 채찍질 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거? 질문을 하는 걸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해.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이 되어진 것 같아. 그런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때 했기 때문에, 연습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을 해야 되고, 돈도 어느 정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뭔가 내 고민이나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것들을 이런 프로젝트처럼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공간에서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좀 고착화되지 않은 어른으로 살고 싶은데 좀 과거에 얽혀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근데 과거에 얽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허우적거리는 거는 나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걸 잘 다듬고 좀 정돈하진 못하더라도 좀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고 용기를 잘 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 밥을 잘 챙겨 먹고 잘 챙겨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 지금도 가끔 친구들이 오면 단단한 상을 차려주고는 하는데 좀 더 커서도 그런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나를 소개할 때 막힘없는 사람? 내가 나를 잘 소개하려면 그 순간의 나를, 지난 시간들의 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까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회고하고 하면서 살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 같거든. 이상적인 일이 아닐까? 나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일? 나를 막힘없이 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할머니가 됐을 때의 내 모습을 종종 상상하는데 쿨하고 힙한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리고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해서 꼿꼿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 건강한. 뭔가 새로운 세대들이 계속 생겨날 때 그 세대들이랑 소통이 잘 돼서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 지금 내가 살면서 그런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벽이 없는 어른이 되고 싶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